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을 봤었을 때 예전과 다르게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든가, 기억력이 이전과 다른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치매나 뇌졸중 이런 거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치매, 뇌졸중의 전문가 국제성모병원의 안상준 교수님을 모시고 먼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의 안상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치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깜빡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치매인지 아니면 이제 노화 과정인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환자분들이 그 외래에 오셔가지고 다들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치매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뭐 정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난다거나 친구 이름이라든지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분들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치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었던 인지가 이제 후천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저하가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는 경우에 저희가 치매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어서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치매 단계를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심도 치매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누는데, 그 치매 전 단계를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단계 모든 단계의 그런 인지 저하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좀 주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나 단어 같은 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잠깐 까먹는데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건강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치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하루 살 때 정확한 날짜를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날짜 개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날짜를 물어봤는데 모른다, 이런 건 치매는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난다거나 이제 뭐 기억이 좀 잘 안 날 때 힌트를 줬을 때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상태라면 우리가 치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했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가까운 병원이나 방문해서 꼭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아니면 네.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상생활에 저희가 장애를 느낀다라고 하지만 한 50대 정도 지나면서는 그 자신이 이루었던 인지 기능의 저하가 조금씩 시작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태어나서 한 20살 때까지는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높이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은 20살 될 때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낮은 인지를 구축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20살 정도에서 25살까지 이렇게 쭉 상승세를 이루다가 그게 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제 50대 초반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것들 자체가 이제 치매의 시작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요. 치매라는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뭐 자세히 나누면 굉장히 많은 치매의 분류가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간단하게 치매를 2개로 나눈다면, 이제 혈관이 문제가 되어서 뇌가 망가지면 뇌가 자기 기능을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면 출혈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뇌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또 뇌가 파괴되니까 뇌가 자기 기능을 못하겠죠. 그렇게 생기는 그런 치매들을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요.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그런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흔히 주위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생기는 그런 치매는 퇴행성 치매라고 합니다. 퇴행성 치매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바로 뇌는 선홍색이 아주 탱글탱글한 연두부와 같은 그런 뇌인데, 이게 나이가 들고 퇴행이 되면서
거기에 치매 물질들이 침착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프로테인이라든지 이런 치매 물질들이 그 뇌에 침착이 되면 뇌가 이게 이제 약간 툭 건드리기만 해도 툭툭 떨어지는 이런 어떤 탱글탱글함이 없어지고, 그다음 뇌가 나이가 들면서 위축이 되니까 쭈그러들고 빈 공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김이 생기고 주근깨 생기듯이 치매 물질들이 침착이 되면서 뇌 안에 있는 그 회로들을 다 끊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퇴행성 치매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나이를 들면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이제 서서히 치매 물질들, 저희도 피부가 지금 40대지만 피부가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뇌도 비슷한 나이에 얼굴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에 아마 치매 물질이 점점 침착이 될 텐데, 그러면서 뇌의 회로들이 이제 끊겨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 좀 스트레스홀드를 넘기는 정도가 되면 이제 확 그게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치매가 많이 진행된 이후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인디케이션을 잡기는 매우 좀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초기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자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 혹은 날짜 개념이나 요일 개념이 조금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자녀분들께서 좀 부모님들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첫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그게 진행이 된다, 일상생활에 좀 장애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하실 때 뭐 좀 잘 찾던 분이 잘 못 찾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냉장고에 갔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갔는데 냉장고에 갔다가 그냥 문 닫고 다시 돌아온다거나, 중요한 물건들을 어디다 뒀는지 오래 찾는 경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오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상만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있었던 증상들인데 그런 것들이 금방 회복이 아니고 조금 더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매 검사를 교수님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랑 이제 건강검진에 왔었을 때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의심이 되면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알츠온 검사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어머님들이나 그런 어떤 뭐 누가 이제 치매 증상이 의심돼서 병원에 오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우선은 간단한 인지기능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MMSE, 뭐 간이정신 상태 검사라든지 CDR, GDS 이런 검사들을 먼저 하고요. 최근엔 또 모카 테스트 이런 것들을 간단히 먼저 체크를 해서 이분이 실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먼저 해봐요. 진짜 환자분들 보면 인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점수가 진짜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 치매라기보다는 다른 원인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은 되게 우울증들이 좀 많아요. 그 우울증 때문에 뭔가 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말을 또 안 하다 보면 거꾸로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인지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는 어머니가 좀 이상해졌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오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 가성치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경우라든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이제 바이타민 B12 이런 결핍 같은 그런 원인들이 있거나, 혹은 약물로 인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수면제를 좀 과하게 드신다거나, 혹은 다른 약들을 잘못 드시다 보면 캄다운 시키면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무슨 검사를 하냐면 MMS나 CDR, GDS, 모카 테스트와 같은 간단한 인지기능 평가를 해서 실제 인지가 떨어져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인지 기능도 간단한 검사가 있지만 자세한 검사가 있습니다. 세라드나 SNSB와 같은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2시간 동안 평가를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조금 힘들어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뇌의 영역이 기억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치매의 단계는 축두엽이 먼저 문제가 되고 부정엽이 문제가 되고 전두엽으로 오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경과가 가장 처음에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왜냐면 여기부터 인볼브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문제되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두정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앞까지 오면 갑자기 성격이 이상해지거나 화를 잘 낸다거나, 계획을 원래 잘하던 사람 계획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역별로 아주 자세히 물어봐서 이 영역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들과, 또한 그게 환자는 본인이 내가 귀찮으면 잘 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보호자들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검사가 그 SNSB나 세라드 같은 검사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떨어졌는가를 진짜 자세히 좀 보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MRI죠.
이제 대부분 그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는지, 뇌가 얼마나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지 정도를 MRI로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혈관들이 얼마나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백질 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MRI는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플락이 얼마나 어느 부위에 측두엽이냐 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어느 부위에 얼만큼 침착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라고 있어요. 그거를 해서 이제 MRI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또 감별하고 위축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이분은 퇴행성 치매도 의심되니까 그럼 어느 부위에 얼만큼 치매 물질이 침착됐느냐 보는 게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나 타우 페트 검사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단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엄마 아빠면 싫은데 갑자기 내가 그렇죠. 그걸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지 이 걱정되거나 불안하니까 진짜로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이거 강제로 엄마 아빠가 싫어해도 무조건 가서 이 검사는 꼭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자녀분들이 특히나 엄마 치매 같아 라고 해서 병원 가보자 하면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녀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좀 걱정되지만 또 엄마가 문제가 되니까 또 힘든 거거든요. 자녀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의 입장을 좀 잘 살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좀 잘 이해해 주신 다음에 엄마 치매가 의심되니까 치매 검사해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인지검사나 기억력 평가 한번 해보고 엄마 우리 관리를 좀 같이 해봐요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뇌영양제라고 해서 네. 저희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들 요구하시고 실제로 이제 처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경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말로 이 치매가 아닌 사람들도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많이 쓰는 약이 치매 예방약이라고 하는 그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도네페질이나 갈란타민이나 리바스티민이와 같은 그런 약들이 있는데 엑셀론과 같은 약들인데 걔네들은 치매 예방약물이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머리 안에 이제 기억을 담당할 때 기억을 막 생각하고 저장하고 생각하고 할 때 거기에서 작용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 아세틸콜린이 이게 신경에서 막 나와가지고 작동을 막 하다가 얘네가 이제 다 쓰여지면 얘가 다시 이렇게 흡수가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때 얘네가 흡수가 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야 얘 여기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 그와 같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니비터인데 그 약들은 효과성이 입증이 된 약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쭉 플랫하우가 유지되다가 서서히 나이가 더 들면 감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약을 드시면 이 감소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드시면 드실수록 이 속도가 늦춰지니까 같은 10년이 지나더라도 훨씬 덜 인지 저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는 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어떤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위와 같은 뇌 영양제, 노란색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 그런 영양제들은 그런 어떤 아세틸콜린의 원료 물질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원료 물질들을 넣어서 얘네가 더 많이 생성되라고는 하는 거긴 한데 기전 자체는 그렇기는 한데 단독으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연구들에서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니비터와 같이 먹으면 훨씬 효과는 좋아진다 이런 연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치매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치매 검사를 했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딱 하나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된다. 그 증상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과거에 기억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족들과 어디 여행을 가서 행복한 그런 추억을 쌓았다. 이런 것들은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해서 굉장히 깊이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프레시브했고 기억도 깊이 박혀있고 또 빼낼 걸 잘 빼내는데 치매는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진행이 된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초기에는 끄집어내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에피소딕
메모리,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여행이라든지 혹은 잔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물가물해진다 그러면 이제 콜이 잘 안 되는 징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인지하시고 좀 한번 모시고 오셔서 기본 검사들부터 해서 단계 이렇게 좀 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안상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됐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은 손을 잡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변화는 시작되지만 증상은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오셔가지고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해서 우리가 아까 속도가 늦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약을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인지를 잘 유지해서 더 오래 사시면서 문제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한다. 그리고 준비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상준 교수님과 함께 치매의 진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머니, 아버님을 어떻게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